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신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신용.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사실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오랜만에 시작하니까 그 작년에 제가 이제 한창 잘 나갈 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저한테 막 도움을 주시겠다고 제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영업자들 강의 유통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자영업자고 유튜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적으로 한번 만나려고. 뭐 제가 뭐 도움을, 저는 사실 남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도움을 주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도움을 딱히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서로 좋은 거잖아요. 서로 좋은 관계가, 저는 윈윈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기 한 20분, 30분 전에 문자도 보냈고 해서 그분의 사무실로 갔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공교롭게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뭐 못 찾겠더라고요, 몇 호인지. 그래가지고 뭐 간판이나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깜빡했답니다, 약속을. 그러면서 막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분이면 온대요. 그래서 뭐 한 30분이면 뭐 기다릴만 하니까, 뭐 사람이 약속에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머릿속 한 구석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약속을 깜빡했다? 같이 정해서 뭐 자기랑 같이 저녁 먹고 뭐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했던 분이 약속을 했잖아요. 정확히 저는 모든 약속을 하면 항상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고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서 거의 놓치는 법이 없어요, 전혀. 근데 암튼 해가지고 30분 뒤에 온다 그랬는데 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할 거 하면서 기다렸는데 뭐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성 간에도 크게, 제가 굉장히 올고진 애들만 사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약속 시간에. 여자분들이 종종 늦긴 하지만 전혀 뭐 깜빡했다 이런 적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건 뭐지?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형께서 저도 모르게 진짜 그때 깜빡했다 그럴 때 욕이 튀어나갈 뻔했는데 꾹 참았고, 그래서 아무튼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없으셔서 진짜 뭐 바쁜가 보다, 정신없이 바쁜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차를 돌리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한 1시간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면서 뭐 미안하다, 거의 다 왔대요. 아니, 30분이면 온다는 사람이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거의 다 왔대요. 이거 뭐지? 이분이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즘 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4개월 동안 유튜브를 쉬면서 그분의 채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뭔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내가 이런 꼴을 처음 당해봤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형을 만나면은 짜증을 굉장히 심하게 낼 것 같다. 실수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늦더라도 미리미리 알려줘요. 그게
이거는 뭐 사실 비즈니스를 떠나서 저희가 살면서 공동체 아닙니까 저희가? 예,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요런 사소한 것들 이건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이랑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이렇게 중요한 약속들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정 고지도 없이 중간중간 그런 얼마 기다리면 된다, 언제 도착한다라는 알림도 없이 그런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매너들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직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찝찝하지만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직종의 사람들과 상대를 했을 때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직종에 대한 편견을 최대한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를 그냥 다이렉트로 저랑 둘만 아는 사이도 아니고 다른 또 친한 형이 있어요. 그 형과 중간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엮여 있는 형인데, 그리고 사실 작년에 그렇게 만나자고 저한테 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기분 나아지면 보자 그랬는데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불쾌감의 표현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제 성격상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백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경험들, 불쾌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약간 올렸어요. 이 글을.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을, 이런 꼴을 처음 당해봐요. 여자랑도 데이트할 때 이런 적이 없어요. 1시간 이상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제 주변에는 그런 좀 제대로 된 사람만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약속에 대한 실망 그런 게 아니라 신용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돈인 것 같으세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운 좋게 많이 벌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고만장해져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상대방을 자기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고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는 거죠.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뭐 승리 뭐 이런 애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준영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저지르죠. 돈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기, 그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이 두게 되시면은 항상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정말요. 언젠가 실수하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준영이나 승리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 연예인들 다 보면 알 수 있겠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최우선 순위에 절대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예요. 신뢰, 신용이에요. 사람들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돕고 이런 겁니다. 그 신뢰를 제가 지켜가지고 얻었던 그런 혜택 중에 엄청 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작년까지 에어비앤비 사업을 조금 크게 했었어요. 실제로 한 104개까지 오픈했었고 다른 분들 것까지 포함하면 한 13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는데 오픈 서비스를 해줬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 저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았는데 그 형이 한 4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익을 남겨가지고 매달 그 형한테 배당금의 형태로 이제 그 이익을 돌려드렸고요. 근데 사드가 터지면서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꼬꾸라지면서 이 형한테 그 배당을 원래 줬던 배당에서 점점 줄여 나가다가 결국에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월세 보증금까지 까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리포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리포팅, 같이 일할 때 저희가 보고하는 습관을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실시간으로 어떤 상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결과가 좋아야지 꼭 신뢰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결과가 나빠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투자자건 아니면 직장 동료건 아니면 직장 상사건 부하 직원인 간에 저의 모든 인간관계들은 저랑 뭐든 이 이슈가 연계가 돼 있다면은 이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공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를 지키는 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거나 누군가의 주변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사업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제가 계속 이 형한테 뭐 한 500에서 뭐 한 700, 800 막 이렇게 주다가 점점 400, 500, 400, 300, 200 이렇게 쭉쭉쭉 떨어졌죠. 그 이익이 돌려드리는 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형이 투자한 것 중에 그 보증금의 일부를 날리게 되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근데 다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계속 앞으로 갈까 말까 하면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얘기하면은 한 2억 정도의 이 형한테 결과론적으로 그동안 돈 준 거 빼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증금의 한 2억 정도가 날라갔어요. 2억 정도를 날렸는데 이 형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 형은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저한테 자기가 고민을 이렇게 해봤대요. 과연 지윤 씨한테 그 돈을 제가 뭐 재산이 있으니까 탈탈 털면은 그거 다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을 받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 돈을 받고, 제 이름이 정지윤입니다. 그래서 지윤 씨랑 그 관계를 끊는 게 나을지, 옵션이 그 선택지가 두 개죠. 돈을 받고 어떻게 법적으로든 뭐 소송을 걸든 해가지고 돈을 받고, 아니면은 받고 저와의 관계가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안 좋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뭐 안 좋을 이유도 사실 딱히는 없어요. 저는 만약에 그랬으면은 탈탈 뭐 털려가지고 제가 다른 빚을 내든 어떻게 해서든 다 갚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이 형이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그 돈을 포기하고 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이 형이 감사하게도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셨어요. 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걸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에 대한 사업적인 가능성을 이 형이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그 전에 계속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었고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그 카메라 사업, 정말 그 카메라 사업 3평짜리 그 화장실을 개조한 사무실에서 일할 때부터, 제 사업을 할 때부터 계속 지켜봐온 형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저한테 그랬죠. 자기는 지훈 씨랑 계속 앞으로도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투자를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예. 그렇다고 제가 이 2억이라는 빚을 전혀 뭐 갚지 않아도 된다, 아싸, 뭐 이렇게 생각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예. 분명히 갚고, 그 이상 2배로 갚을 겁니다. 2배로. 최소한 2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저를 믿는 거죠.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예. 신용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또 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 형이 또 여유가 되면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놀랍지 않습니까? 2억을 날렸는데. 예,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겠다, 더 추가로 하겠다는 말은 저를 정말 믿어주신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뭐 금전적인 뭐 이런 거나 사업적인 뭐 이런 뭐 사업의 진행 상황은 제가 워낙 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티끌만큼의 압박을 준 적도 없어요, 이 형은. 예. 그러니까 신용이에요, 신용. 절대적인 신용. 그쵸? 이게 이 신용 자체가 사실 은행권에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이런 신용 등급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이런 거에 대한 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 사람의 태도예요. 이 사람은 절대 누구 뒤통수를 치지 않고 사업적으로도 뭐 잘할 거다. 근데 이 형은 또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도 안 해요. 크게 압박을 뭐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압박을 주지 않으려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일수록, 위기에 처했을수록 여러분의 진가가 나옵니다.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무서우니까 갖기 싫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상민 씨가 그런 케이스죠.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해서든 갚아 나가겠다. 파산해도 되는데, 그쵸? 저는 이 파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은 사회적인 제도지만 저는 그 파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액의 뭐 그 경중을 떠나서, 크기를 떠나서 파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신용하지 않아요. 예. 물론 힘들어서 뭐 파산해가지고 뭐 그 빚을, 뭐 금융권의 빚을 뭐 이렇게 절감할 수야 있겠죠. 줄일 수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저는 만약에 그 개인 간에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받거나 그렇다면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 파산을 하면서 나는 법적으로 자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진지하게 흘러나갔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싶다면은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줘야 돼요. 그쵸? 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저랑 약속을 잡았던 이 형은 신뢰를 철저하게 깨버린 거죠. 신뢰. 그쵸? 저 같은 사람들은 외골수기 때문에 한번 틀어지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저한테 그분이 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작년에 이 형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해서 뭐 이 형도 뭐 고맙고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도와주겠다. 저는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형한테 저는 혼자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 주고받는 윈윈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비즈니스 상으로.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용을 얻고 싶거든 일단 약속부터 지키자. 그리고 여러분이 존중받고 싶거든 상대방을 존중해주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용의 금액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의 그릇을
그릇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용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능성이에요.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망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